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9월 28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생리대 안전범중위원회가 오늘 독성 논란이 불거진 생리대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안전하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생식 독성 참고치가 아니고 간 독성 참고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맥도날드 집단 장염 발생 이후에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검사를 받을 때 살균제를 뿌린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살충제 계란 파동 때도 일부 농장 제외하고는 이상이 없다 발표했지만 살충제 계란과 닭은 요즘도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안전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식약처. 하지만 붕괴된 신뢰, 이런 것부터 회복시키는 게 적폐청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합니다. 어제 청와대 회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파리바게트 직접 고용 문제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홍보 대사로 나섰는데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2부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해 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경기도의 청년연금 정책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이런 지적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부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에는 경향신문 경제부 박병률 기자와 함께 소득 성장 주도론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이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공동 발표문도 나왔죠. 그래서 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좀 평가도 좀 들어보고, 최근 또 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어떻게 대표 할 만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그 회동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뭐 쓴소리를 딱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회동이 지하벙커 안보 관광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신 말씀 없어요? 직접 안아보시고 어제 회담을 이렇게 폄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각 당이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는 정당들이지만 지금 국가안보 위기 앞에서 서로의 견해를 좁히고 또 이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가지고 이 한반도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또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아마 오셨다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또 이 5당이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꼭 나오셔서 이렇게 조금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평가를 하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니, 국회에서 만나시면 다음번에는 팔짱 끼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네. 어제 그 3가지 요구사항을 준비해 가셨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외교안보라인 교체 부분이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사실은 뭐 국민의당 쪽에서도 요구하긴 했지만, 네. 이 정의당에서 그 교체 요구하는 대상은 국민의당 쪽에서 요구하는 교체 대상하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구를 네. 교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쇄신의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대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유엔 총회에서도 그렇고 평화 원칙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인 정무 라인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될 때는 한미동맹 일변도의 어떤 사업 방향, 그리고 미국의 압력에 좀 일방적으로 이끌려 다니는 이런 과정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대북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굉장히 이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잘 이렇게 길이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교의 균형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쇄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점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 대중관계에 있어서 조만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답을 들어서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해서 좀 불만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인 정책적인 보좌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초반에 이 북핵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문제의 첫 단추를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좀 저는 착오와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정인 특보도 요즘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정인 특보께서 지금 미국에도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우리 스스로 외교의 어떤 주권, 자주권을 좀 가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에도 한반도에 큰 북핵 위기가 한번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로 북한을 가서 갑자기 이 상황을 굉장히 평화적인 방향으로 급진전시킨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그 경험들을 지금이야말로 좀 다시 되새기고 적극적으로 적용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문정인 특보의 그 한미 동맹을 이제 손상시키더라도 이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이 일방에게 무엇을 퍼주거나 희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자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미국도 이 동북아에 대한 안정적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미국이 얘기하는 것을 안 들어주면 이 동맹이 깨진다. 그래서 미국의 말은 100% 다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외교의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많이 되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국익 중심의 동맹 관계를 맺자 이런 뜻으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감하는 바도 뭐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어제 그 대북 특사 파견도 제안하셨잖아요. 네. 뭐 누굴 염두에 계신가요? 저는 뭐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대북 특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지금 뭐 레드라인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그린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의 물꼬가 필요하다. 이 점을 먼저 강조드린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 안보 위기에 대해서 각 당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북한에는 어떤 것을 제의할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협치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정당들 안에 추천을 받는 것도 좋고 특히 뭐 국민의당 경우에는 스스로 그 국민의당을 햇볕 정책의 계승자라고 자부를 하고 계시니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대북 특사의 폭을 좀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쪽 인사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것이 뭐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정부가 그냥 혼자 굉장히 힘들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정치권 안에서의 합의를 이루어서 특사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사에 대한 추천도 조금 열어놓고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심상정 전 대표 같은 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또 얘기 나왔던 것 중에 그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뭐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쪽은 지금 뭐 교섭단체로 한정하자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의당은 제외되는 건데 어떻게 이거 돌파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 여야정 협의체 자체에 대해서 초반에 이 문제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셨던 데는 마치 이제 정부가 이것을 주도하고 국회가 거기에 끌려가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갖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가 아마 자유한국당 안에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 주도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국회에는 교섭단체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는 틀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한 축에서는 정의당이 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는 다른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좀 누르고 가는 것에 대한 고려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어제 저희들이 2시간 넘게 사당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하니까 정말 합의도 잘 도출이 되고 훨씬 더 풍부한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님까지도 다 공감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께도 이렇게 너무 그 머릿속에 칸막이 두시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또 안보 위기에 대해서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더 모아도 부족할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자리에 앉으십시다. 이렇게 좀 다시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를 꼭 만나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여러 면에서 또 한번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리바게트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그 노동부 조치 만족해 하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만족이라기보다는 너무 당연한 조치죠. 네. 불법 파견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될 연장근로수당을 110억 원이나 주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고, 불법은 바로 이걸 시정하라고 밝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네. 점에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후속 조치 관련해서 지금 오늘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다고 이제 하던데 말이죠. 네. 파리바게트 이 본사의 문제가 이게 단순히 불법 파견에만 있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관행들, 나쁜 관행들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지금 가장 좀 문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나쁜 관행이 법을 어기는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예. 실제 실질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는 전혀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심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인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임금이나 근태 관리나 그리고 빵 제조 시간과 진열 배치까지 다 작업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권리를 누리셨다면 의무도 지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파리바게트 본사가 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까지 함께 지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결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정미 대표 이제 긴급 토론에 이제 여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하태경 의원, 이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도 이제 이 토론회를 열었던데 네. 제빵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이 무리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그 무리한 결정이다를 넘어서 그래서 파견법 자체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귀를 좀 의심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기업에서 불법 파견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 파견이 나타날 때마다 그 업종들은 전부 파견업이 가능하도록 바꿔주자.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든 기업들은 다 파견이 가능한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우리가 파견업을 30여 개 업종으로 제한해 둔 것은 고용에 대한 사용주들의 직접적인 어떤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업 지시는 직접 다 하고 있으면서 협력업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끼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무를 이때까지 해태해 왔다라는 것. 이것이 드러났는데도 제빵업계의 특수성이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여러 차례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하태경 의원님 얘기를 들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야 간에서 또 이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에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르고요. 네. 또 가맹점주, 협력업체, 제빵기사,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지금 생각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이렇게 대화의 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차피 나서신 김에 네. 대화의 장까지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모든 분들이 다 파리바게트 이 회사가 되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만 하십니다. 네. 그런데 실제 여기 고용돼 있던 5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연장 근로수당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한 작업 지시를 계속 받아오면서 노동권을 침해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이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두 번째는 그 파리바게트 본사가 사실 이 문제에 해결을 책임을 져야 되는 해결 주체입니다. 그런데 주로는 협력업체 사장님들이라든가 가맹업주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이분들도 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의 피해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내놓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그 가맹업주분들도 이 과정에 대한 좀 오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토론회에서도 협회의 관계자분을 만나서 이제 노동자분들 얘기도 좀 충분히 듣고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니 가맹점주분들하고도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